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의 아픔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럽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큰 절망을 맛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서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매서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밤, 눈발이 휘날리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장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죠. 윤서는 서울 메디컬 센터의 내과 전문의로 의사로서의 실력은 물론 인품까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이현우 역시 같은 병원의 외과 전문의로 곧 병원장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윤서가 거실로 나가며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윤서의 부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냉랭한 어조였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윤서가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반응은 윤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윤서에게 돌려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화면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윤서와 현우가 부부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윤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야. 현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야? 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뭔가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 보였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현우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윤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더러운 여자야. 윤서는 현우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윤서가 배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이 있어? 내가 누구 아이를 임신했는지도 모르겠네. 현우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뭘 더 믿어? 현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윤서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은 모두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현우는 윤서가 짐을 싸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남남처럼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윤서가 마지막으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린 채 무시했습니다. 윤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죠. 윤서는 가방을 들고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현우가 쫓아와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겨울밤을 헤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윤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부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오히려 이별의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서는 근처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현우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윤서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윤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윤서가 마음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을 떠난 지 2달 후 윤서는 남해의 작은 섬 푸른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인구 500명 정도의 작은 어촌 마을로 보건소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어요. 윤서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섬의 보건소는 작고 낡았지만 윤서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서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윤서는 임신 중에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섬의 작은 의료진과 함께 출산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새쌍둥이에요. 간호사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새쌍둥이, 즉 3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어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민서, 두 번째 아이는 민재, 세 번째 아이는 민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의료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새 아이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와의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윤서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새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섬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애들 봐드릴까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자주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어 윤서가 감사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서는 활발하고 명랑했고 민재는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민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모든 주민들이 집안에 대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한 주민이 보건소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해안가에서 쓰러지셨어요. 바람 때문에 구조대가 올 수 없대요. 주민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하지만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봐주시겠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봐드릴게요. 어서 가세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자원했습니다. 윤서는 의료 가방을 들고 태풍 속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걷기 어려웠지만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어요. 해안가에서 김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윤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윤서는 주민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한 주민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환자를 구하는 윤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분이 진짜 의사죠. 촬영한 주민이 감탄했습니다. 그 주민은 감동받아서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태풍 속에서 환자를 구한 섬의사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윤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영상에 함께 등장한 세 아이들의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새쌍둥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람들은 새 아이들의 외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현우와 닮았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영상이 퍼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다행이야. 윤서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더욱 널리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유명인을 닮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 집안 아이들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현우와 닮았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현우가 이 영상을 볼까? 윤서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현우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는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다시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아이들은 윤서의 걱정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점점 더 활발해졌고, 민재는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민우는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만지고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네. 윤서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고, 윤서와 아이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 원장실에서 현우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풍 속에서 환자를 구하는 여의사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의사가 바로 윤서였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집에서 쫓아낸 윤서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윤서,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영상에 나타난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현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고 최혜린이 들어왔습니다. 혜린은 현우의 재혼 아내이자 병원 행정 차장이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혜린이 현우 뒤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급하게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혜린이 이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이 사람 윤서 아니에요? 혜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야. 현우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혜린은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새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아이들, 혹시? 혜린이 불안해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혜린이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현우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혜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5년 전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이 개입해서 윤서를 쫓아낸 일 말입니다. 그때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혜린이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5년 전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혜린의 형부가 의료진과 짜고 가짜 결과를 만든 것이었어요. 혜린은 현우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혜린은 다음날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요. 윤서가 나타났어요. 혜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형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터넷 영상에 나왔는데 아이들도 함께 있어요. 3명이나요. 혜린이 설명했습니다. 형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현우를 닮았어? 형부가 물었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혜린이 불안해하며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 형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현우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혜린이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형부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현우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현재 상황과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푸른섬 보건소, 새쌍둥이. 현우가 조사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5년 전 DNA 검사는 뭐였지? 현우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 과장님, 5년 전 제 아내 DNA 검사 기억하시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요? 혹시 그때 검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혜린 차장님이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김 과장의 고백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혜린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혜린이가 그런 짓을.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혜린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혜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현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그건 혜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5년 전 DNA 검사, 내가 조작한 거 맞지? 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무고한 사람을 몰아낸 거야? 현우가 분노했습니다. 혜린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현우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윤서는 정말 무죄였던 거네. 현우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이들까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윤서, 미안해.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즉시 윤서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우의 병원장 취임식이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취임식은 어떻게 하지? 현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윤서에게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혜린은 현우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혜린이 계속 사과했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윤서와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윤서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현우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윤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푸른섬 보건소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현우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푸근섬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윤서를 만날 생각에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섬에 도착해서는 선뜻 보건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윤서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현우가 불안해했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보건소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푸근 섬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윤서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 민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윤서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기운 없이 누워 있었어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답지 않게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섬의 의료 장비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어요. 서울로 가야겠어. 윤서가 결심했습니다. 윤서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의 서태경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경은 의대 동기로 신뢰할 수 있는 의사였어요. 태경아, 도움이 필요해. 윤서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장 올라와.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둘게. 태경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윤서는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 땅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민우의 치료가 더 중요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윤서는 태경의 도움으로 민우에게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 결핍증이야. 선천적인 질환이지만 치료 가능해.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뭐야? 윤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혈액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특별한 혈액형이 필요하다고 태경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의 혈액으로는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혈액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해.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할 거야.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하는 것이 꺼려졌어요.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해야겠어. 윤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경이 윤서 대신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라며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윤서. 현우가 병원 복도에서 윤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민우를 도와줄 수 있어? 윤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잖아.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우는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민우에게 적합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수혈이 시작되었어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처음으로 새 아이들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민서와 민재도 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현우가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윤서가 짧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우의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야. 이제 괜찮을 거야. 태경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이 기회에 윤서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윤서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뭔데? 윤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5년 전 일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혜린의 조작, 가짜 DNA 검사,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오해받고 쫓겨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나는 정말 무죄였던 거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현우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윤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병원장 취임식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윤서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윤서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이현우의 전 아내 장윤서입니다. 윤서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원장 취임식에서 이런 폭로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5년 전 저는 조작된 증거로 인해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는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혜린의 조작, 현우의 오해, 그리고 자신이 키워온 새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현우는 윤서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진실을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고 쫓아낸 것은
제 잘못입니다. 현우가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취임식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진실 공개의 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병원장 취임식에서 벌어진 극적 반전 등의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어요. 해리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문서 조작과 사기 혐의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나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윤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실이 공개된 후 며칠간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와 현우 그리고 세 아이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병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병원에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현우 박사,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이사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장이라는 지위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한편 해리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후회돼요? 검사가 혜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해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혜린의 형부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을 매수해서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든 혐의였어요.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작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도움을 주어서 병원 근처 숙소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서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올 거야. 윤서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민우는 치료를 받으면서 현우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컸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민우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너희들 아빠야. 윤서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우의 치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민서야, 아빠가 사탕 사줄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현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해요. 민서가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재는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현우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야, 아빠와 같이 책 볼까? 현우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윤서 뒤로 숨어버렸어요. 아직은 현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서야,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게. 현우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윤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현우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 윤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5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우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푸근 섬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윤서가 망설였습니다. 현우는 윤서와 아이들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단 아이들이 편한 곳에서 지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 현우는 윤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서야,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하고 싶고,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윤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현우가 답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윤서가 말했습니다. 뭔데?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윤서가 당부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 현우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대화할 준비는 되었어요. 민우가 완전히 회복된 후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근 섬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우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윤서와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어요. 여기 어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네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윤서가 집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새 집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마당에 있는 그네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그네다. 민서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나도 타고 싶어. 민우가 따라갔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형제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웃음을 보였어요. 현우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저녁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민서가 현우를 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 현우가 미소 지으며 큰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레고 블록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큰 세트였습니다. 우와, 레고다. 새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끼워요?
민우가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현우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현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빠. 민서가 처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했어?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따라서 말했어요. 아빠, 아빠. 민재는 아직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현우는 새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현우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협력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윤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현우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 재운 후에 윤서가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윤서야, 내가 너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현우 씨라고 부르는구나.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윤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성급하게 예전 관계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윤서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부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들로서 말이에요. 현우는 윤서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듯이 정중하게 말이에요. 윤서 씨,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실까요? 현우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현우의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현우가 반성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뒤로 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현우는 윤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서 씨,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가족 나들이 같은 거예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서요. 현우가 서둘러 정정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윤서가 동의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현우와 윤서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끽했어요. 아빠, 저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민서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타자. 현우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민재도 처음으로 현우의 손을 잡고 놀이기구에 올라탔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진 찍을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직은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현우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마워요. 윤서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줘서요.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아이들이니까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현우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윤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윤서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의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출생신고서 이야기죠? 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현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함께 가요. 윤서가 결정했습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서를 수정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어요. 새 아이들이 모두 정식으로 현우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현우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윤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갖게 된 것, 그리고 현우와 윤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큰 진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정말 우리 아빠가 된 거예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래. 윤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야호!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현우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평생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 순간 윤서는 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우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후 현우는 윤서와 아이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임시로 머물던 작은 집 대신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여기도 충분해요. 윤서가 사양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게요.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현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근처에 사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요. 현우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윤선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이제 매일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가까이 산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바로 옆에 살아요? 민우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응,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야. 현우가 답했습니다. 그럼 아빠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민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요. 현우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이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현우와 아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현우가 찾아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현우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했어요. 윤서는 그런 현우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현우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현우는 윤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서 씨, 저와 함께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요? 윤서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네. 제가 새로 개원할 예정인데 좋은 내과 전문의가 필요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푸근 섬에서의 의료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병원인가요? 윤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정의학과 병원이에요.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우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현우의 계획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예전에 현우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좋은 계획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게 괜찮을까요? 윤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적인 파트너로서 일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일에 개입시키지 않을게요.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윤서는 며칠 더 고민한 후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아요. 함께 해보죠. 윤서가 결정했습니다. 병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현우와 윤서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윤서 씨는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현우가 윤서의 진료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의 기본이죠. 현우 씨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정말 환자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요. 윤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 개원하고 몇 달이 지나자 현우와 윤서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들도 두 의사의 호흡을 높이 평가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윤서는 현우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현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답하기 어려웠어요.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가요? 윤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관계요. 부부로서 말이에요.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우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컸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윤서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실망스러웠지만 윤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윤서가 도시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윤서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 들어서요. 현우가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윤서는 현우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새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가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결혼해요. 민서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윤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빠랑 엄마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민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바람을 들으며 윤서는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행복도 생각해야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현우는 윤서와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어요. 가족여행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생각해 봤어요. 현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신나했어요. 정말 가족여행가요? 민우가 뛰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가는 거야. 현우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답했습니다. 윤서는 조금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고 동의하기로 했어요.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현우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사흘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윤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현우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제 말을 놓아도 될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였어요. 글쎄, 윤서가 망설였습니다. 아직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기다릴게. 현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거리를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이제 말 놓자. 정말? 현우가 기뻐했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예전 관계로 돌아간 건 아니야. 윤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알고 있어. 천천히 가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을 놓고 지내니 훨씬 편했어요. 그런데 윤서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이에요. 윤서야, 나와 다시 결혼해 줄 수 있을까? 현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변화된 모습을 충분히 확인했고 아이들도 원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현우야. 윤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난 기다릴 거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태경과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현우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태경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아. 하지만 아직도 가끔 불안해. 윤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태경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이에요.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우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우는 밤새 민우 곁을 지키며 돌봐주었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민우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우가 태어난 다음 날 윤서는 현우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현우야,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윤서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들어줄게. 현우가 답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안 해.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하자.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현우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파티였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윤서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야호! 이제 정말 가족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대신 가족 파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자리였어요. 현우는 윤서에게 새 반지를 끼워주며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평생 너와 아이들을 지킬게.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믿어볼게.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윤서가 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족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눈이 와요. 아이들이 신나게 외쳤습니다. 정말 예쁘네. 윤서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현우가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현우와 윤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현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니까. 윤서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들의 아픈 과거도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었어요. 윤서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새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자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현우와 윤서는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